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가 깡충깡충 뛰듯이 우리 수산업도 깡충깡충 뛰어서 미래를 위해서 아주 빠르게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 특집으로 수산업, 해양수산부를 이끌고 있는 송상근 차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래수산TV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미래수산TV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새해 인사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입니다. 먼저 미래수산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우리 수산인 또 어업인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고유가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런 데서 겪어오시느라고 너무 힘들었었고 고생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끼했는데 우리가 좀 더 활력 있게 2023년도는 활력 있게 그리고 우리 수산업이 좀 대박 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생각하고 계신 뜻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그리고 소원성취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바쁘실 건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3년도 수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차관님께서 2023년도 희망의 수산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좀 더 우리 수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해수부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어업인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많이 펼쳐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 생각하는 게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좀 한번 갖춰보자. 이게 주 테마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연근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수온이 또 바뀌니까 생산도 많이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좀 더 규제를 좀 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총 허용 의형량이라 그러죠. TAC 중심으로 자원 관리를 해 나가되 우리 어업인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게 좀 규제가 좀 이중 규제가 아니냐. 그런 아웃풋 규제도 하면서 금지 체장이라든지 금어기 이런 것 같이 또 인풋 규제도 동시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양식 분야도 중요합니다. 양식 분야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산성도 높이면서 경쟁력을 더 갖출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이 좀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라든지 그런 대표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좀 더 양식업의 경쟁력을 좀 갖춰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수산업을 좀 더 이제 국민들한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수산업을 식품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수산식품 산업을 좀 진흥해 보자. 그러려면 생산적인 관점에서는 연근해, 또 원양, 또 양식 이 부분이 또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그런 원물을 소재로 해서 수산 가공식품에 대해서 특히 요즘 MZ 세대들 우리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요리한다든지 할 때 좀 더 간편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우리 수산물 소비도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가공 쪽에도 우리 포커스를 맞춰서 세대들을 맞게끔. 그래서 1차 단순하게 이렇게 지느러미 깎아내고 하는 거는 1차 가공이라 한다면 그보다 더 복합적인 가공 2차, 3차, 4차 그렇게 가공 산업을 좀 더 일으켜서 좀 더 국민들한테 우리 수산식품이 우리 그 부분이 좀 더 다가가게 해서 더 많이 이제 소비가 되게 하고 수출도 진흥함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생산과 가공과 유통과 그리고 소비 이 부분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짜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요소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경쟁력을 높여보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로드맵을 쫙 가지고 계시네, 그죠? 예, 예. 예. 저는 그 차관님이 예. 이렇게 쭉 이력을 살펴봤을 때 네, 네. 주로 해양 쪽에 쪽에. 일을 많이 해오셔가지고 수산 쪽에 좀 이해도가 어느 정도 계실까 좀 걱정도 좀 사실은 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수산 쪽에 이해도가 아주 높으시고 가야 되는 길 자체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수산 쪽에 해양 쪽에 보시던 관점, 그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수산 쪽 같이 관을 하시면서 수산 쪽에 어떤 비전이 있고 또 어떻게 그 수산 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차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스 박사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수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먹을 거리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먹는 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식의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과 그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그런 걸 제공하고 있다. 수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 수산 물에 대한 소비가 전 세계로 제일 높습니다. 예, 인당 69.8kg 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그런 수산업이 중요하고 지금까지 수산업에 대한 비중이 점점 좀 높아져 왔고 또 이제 앞으로 더 그럴 거다. 일례로 올해 예산만 봐도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해수부 예산이 한 6조 4,300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한 3조 가까이, 3조에 약간 못 미칩니다. 2조 9,600 정도가 이 수산입니다. 예전에는 수산이 한 절반 가까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수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양식 부분이라든지 가공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감축 사업이라든지 자원 조성 사업,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도 많이 될 거고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식량 산업에서 어떻게 하면 식량의 주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 수산 쪽에 더 미래 가치가 있다. 노르웨이만 봐더라도 그죠. 노르웨이는 연어라고 하는 품목 하나로 전 세계를 주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도 노르웨이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좀 더 뭐 특히 양식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스마트하게 해야 되고 한 7개월 동안 차관을 하면서 이제 수산 부분에 대해서 쭉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켜보니까 더 투자할 요소들이 많더라. 그리고 아주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어업인 분들한테 소득도 많이 이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민들 좀 희망을 갖고 예. 그 업에 종사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수산 쪽에는 2023년도 좀 늘어났던데 우리 차관님이 좀 힘을 많이 실어 주신 겁니까? 아이고 하여튼 우리 전체 다입니다. 저희 특히 장관님께서 제일 중심이 돼서 앞장서셨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수산시에 있는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 또 우리 사무관분들, 우리 직원들이 한 분 한 분 다 똘똘 뭉쳐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보자 노력했고요. 또 국회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또 아쉬운 부분도 있고 올해 예산 확보된 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또 더 작업을 해서 추가적으로 내년 내후년에 더 확보하도록 하고 일단 올해 확보된 예산은 우리가 잘 사용해서 좀 더 우리 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멘트에서 2023년도 토끼처럼 깡충깡충 뛸 수 있는 수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나라 저 일본 있지 않습니까? 저기 원전 방류수 방류하고 그렇게 하면 그 태평양 바다 온 바다가 오염이 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수산물 소비 부분에 있어서 좀 꺼려하는 그런 그 우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는 보관이나 뭔가 그 국민들한테 그 신뢰를 식품 안정성의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뭐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가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한국 정부는 반대했습니다. 이거 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정부가 공식적인 루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일본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방류를 목표로 일정을 밟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저희 한국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은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만약에 이걸 방류를 계획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제 철저한 또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범부처 우리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서 범정부 TF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희 해수부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우리 물하고 연관이 예, 있을 때. 물하고 연관이고 또 예, 바다로 이제 방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국민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조사 정점도 과거보다 올해 한 52개소, 52개소까지 늘려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올해는 아예 선박이 나가서 저기 일본의 일본 동쪽 쪽에 이지 쪽에도 나가서 우리가 한번 이게 방류를 실제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할 계획이라서 그래서 이게 실제로 방류하도록 그 해수 부분이 과연 우리 해역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뭐 기준에 넘어선다든지 그러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근데 지금까지 저기 일본 해역에서 우리 선박들이 선박 평형수라 해가지고요. 네. 넣었다가 이제 다시 배출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박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본 해역에서 선박 그 평형수를 집어넣은 걸 우리 한국 해에서 배출할 때 그걸 조사를 다 지금까지 했습니다. 네네. 다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사실 그 기준치에 넘은 케이스는 한 번도 없다. 예, 그래서 거의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되면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적인 그 정점을 찍어서 해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수산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수입 수산물 그러니까 후쿠시마 8개현에서 생산되는 거 아예 수입 금지가 되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나오는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만큼도 완전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혹시 방사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하고 있고 음식점에서도 그 주로 이제 일본에서 수입되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원산지 단속을 하는 그 품목도 작년에 한 15개 어종에서 지금 음식점 상인 20개 어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수입 이력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수입을 했을 때 어떤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이걸 수입이 되는 건지 그게 저희 해수부가 직접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대형마트하고 우리 해수부가 같이 협업해서 대형마트도 바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거의 전수조사에 준하게끔 거의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좀 그 국민들께서 불필요한 또 좀 과도한 그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소통을 중심으로 하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그 방식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런 소통에 저희 해수부가 앞장서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뭐 오염수 이전에는 뭐 고등어 그 그릴에서 굽고 연기가 무슨 발암 물질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되고 나면 갑자기 수산물 소비가 확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잘 나가다가 그런 거 한번 있으면 어민들은 또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차관님이 좀 잘 배려해 주십시오. 저희들 연초부터 우리 생산자 단체분들하고 소통하고 나중에는 우리 소비자 단체하고도 소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풍문에 의한 소문에 의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우리 어민들이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우리 국민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국민분들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요즘에 또 뭐 저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서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짧게 그 혼액 금지 있지 않습니까? 네. 혼액 금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민들이 그 의료 행위를 하면서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짧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안 할 수도 없고 규제를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풀 수도 없고 예? 네. 예, 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차관님이 네. 좀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이제 혼액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업종별로 다 좀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다를 수 있고, 있죠. 예, 또 여러 가지 우리 업종이 있고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어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기조는 있습니다. 예, 예. 그 기조가 뭐냐면은 자원 관리를 하자. 예. 그죠?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TAC, 예, 예, 예. TAC를 기본적으로는 TAC를 하자. 그래서 총 허용 의획량 그 기준으로 자원 관리는 하자라는 게 기조입니다. 동해안, 남해안, 제주, 또 그다음에 서해안 각각의 6군데를 가셔가지고 현장에 계신 어민분들과 중개장님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다 했어요. 네, 네. 다 해가지고 총 238개 과제를 뽑아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그 과정에 아까 혼액 그런 어떤 그 규제 부분들 그 부분에 그 들어있네.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부분들은 뭐 저희 해수부가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민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서 상충이 되는데 예, 상충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되 합리적으로 하자. 합리적으로 어민분들과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우리 해수부의 정책당국자들이 모여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하더라도 뭐 점진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정말 그동안 불합리하게 이렇게 된 것들은 그건 바로 없애야죠. 바로 네. 없애고 불합리한 거는 바로 없애고 그래서 그렇지만 뭔가 지금 아직 시기상조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또 그 시기들이 또 이 타임이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 조정해 가는 건데 이게 해수부가 단독으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또 국제기구하고 관련된 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그 참다랑어, 네, 네, 그죠? 네. 태평양 참다랑어가 우리 저기 울진 앞바다에서 정치망에 맞아요. 네, 걸려서 그게 이제 커터가 정해져 있다 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그런 게 작년에 이슈화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그 국제기구, 지역수산기구에 가서 계속 주장을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또 다른 나라들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게 용인이 되어야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학관계하고 역학관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 어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합리한 그런 규제 요소들은 혁파를 하자. 혁파를 하되 또 다른 어종하고 또 이렇게 뭔가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그 차관님 딱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확신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현장 속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서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예,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해수부에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부터 이제 수산기사제 발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그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업계에서도 그게 그 통과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네. 뭐 그 기자재 산업에 스마트 양식 이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차관님 네. 가지고 있으신 생각 예. 어떠신지? 예. 예, 예. 그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정말 양식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수온이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캐치하는 부분은 많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점점 일부는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정적인 어떤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역할이 되려면 결국은 양식밖에 없는 거거든요. 1인당 그 생산성이 높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스마트하게 그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 하나로 다 수온 조절 다 하고 급이 다 하고 예. 먹이 다 주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러려면 어쨌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뭐 사료부터 해가지고 전 어떤 그런 과정들이
그야말로 스마트한 공정에서 이루어지고 그리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산 부분에 있어 기자재 부분, 수산 양식 기자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거의 뭐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뭔가 제도적인 뒷받침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도적인 뒷받침은 지금 윤재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기자재 산업 육성법이 지금 국회에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 좀 적극적으로 이제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산 양식 그 기자재 클러스터 이 부분을 지금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사업을 통해서 좀 뭔가 뭐 사료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체계화되고 좀 더 이제 규모화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요. 의류 쪽에서 우리가 전략 품목을 한번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양식 분야에 그래서 좀 더 우리 국민들께서도 소비를 많이 하면서도 일부는 수출도 가능한 그런 양식 쪽에서의 전략 품목을 우리가 좀 찾았어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육성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갖추고 좀 더 스마트하고 좀 더 규모화하고 그러려면 그 근저에 기본의 수산 양식 기자재 산업이 충실히 커져야 아까 그런 스마트 부분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우리 미래수산 TV 쪽에서도 좀 많은 조언과 또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미래수산 TV가 네. 그 프로그램 콘텐츠에서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앞으로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쿠아컬처 쪽에서 수산 양식 쪽에서 우리나라의 그 생산 그 기반 자체가 그 노동력 위주의 생산 기반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좀 영세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 쪽이 사실 살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졸업하는 친구들은 이쪽으로 전혀 오려고 하지 않아요. 현장에 내지는 어촌에서 좀 정착하면서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죠? 예. 특히 젊은 부분들 창업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다 보고요. 이게 또 양식 산업 또 가공 산업하고 저 연결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좀 더 이제 양식 쪽에 스마트화되고 규모화되면 우리 청년들이 생길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된다면 뭐 아파트형 공장 예를 들면 우리 어항이나 어촌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옴을 해가지고 좀 더 창업할 수 있는 우리 수산을 전공하거나 혹은 수산에 관심이 많은 그 젊은 분들이 와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약간 이제 청년들의 어촌 그 정착 지원금 이런 것도 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상향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수산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이제 양식이나 혹은 그 가공 분야에서 좀 더 창업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수산업도 좀 더 이제 규모하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이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어촌 소멸 부분도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아까 그 양식 그 어떤 그런 전문가 TF에서도 같이 집어넣어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또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대담을 하면서 2023년도가 우리 차관님의 그 의지와 함께 우리 수산업이 앞으로 깡충깡충 토끼처럼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마무리 예,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업인들을 위해서. 제 해수부는 정말로 현장에 기반한 현장 업인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또 필요하면 토론을 해서 뭔가 좋은 과제를 이렇게 뽑아내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현장에서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 한 해는 저희 해수부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어업인분들께서도 적극 또 같이 소통하고 또 대화를 나누어서 우리 수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예.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예, 예.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